공포 이야기는 종종 일상에서 벌어질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에게 서서히 스며드는 두려움을 줍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보게 되는 학교에서의 기묘한 경험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늦가을 저녁이었다. 나는 1시간 전쯤 끝난 야자 공부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교실을 나섰다. 평소와 달리 우리 학교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적막했으며 희미한 불빛만이 우리들을 비추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악연만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들게 했다. 야, 오늘따라 이상하지 않아? 항상 같이 나오던 3반 애들은 다 어디 갔지? 영수는 나와 함께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그러게 말이야. 원래 애들이 많아서 북적북적했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하네. 나는 그의 말에 공감하며 서로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모르는 채 교문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고 말았다. 2층 계단을 막 내려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 있는 교실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였다. 한 번쯤 무시하고 넘어갈 법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고 낙담한 듯한 여성의 울음소리로 변해갔다. 친구들과 나는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냥 지나가자. 괜히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나는 영수가 겁먹고 뒤돌아가자던 말을 무시하기로 했다. 나 역시 무척 두려웠지만 이상한 끌림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복도 끝 교실로 다가갔다. 문틈을 보니 밝은 달빛 아래 어떤 여학생이 책상 위에 앉아 등을 돌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낯선 장면에 당혹감을 느낀 나와 친구들은 어떤 이유로 그녀가 울고 있는지 물어볼 결심을 했다. 천천히 교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여학생의 울음도 멈췄다. 순간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우리는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머리를 천천히 돌려 우리를 바라봤다. 쏟아지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한 순간 기괴함을 느끼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도 없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어두운 공허를 품고 있었다. 단순히 슬픔이 아닌 오히려 무엇인가 결핍된 듯한 눈빛이었다. 왜 울고 있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자 그녀는 적은 종이를 천천히 우리에게 내밀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기가 아닌 곳으로 가야 해.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 그 말을 읽고 등골이 오싹해진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녀의 공허한 눈빛이 뒤를 쫓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결국 학교를 빠져나온 우리는 뒤돌아볼 용기조차 없이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 우리는 그 기이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얘기도 안 하려 했다. 그러나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에 다시 가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종종 학교를 지날 때면 어두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빛만 주고받을 뿐 그 기묘한 밤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종종 2층 끝 교실의 그녀가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날 밤 그곳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공속이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들은 매일 밤 꿈속에서도 그 공허한 눈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신입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나와 7명의 친구들은 새로 사귄 사이였고 우리는 좀 더 친해지기 위해 주말을 맞아 아주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외진 산골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그곳은 한 친구의 할아버지 소유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술에 취해 왁자지껄해졌고 그러던 중 누구의 제안인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공포 체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초를 하나 켜고 방가운데를 빙 둘러 앉아서 돌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시절 심장이 멎어 죽은 친구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였다. 한 친구가 당시 겪은 무서운 경험을 털어놓았고 모두가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는
점차 분위기를 오싹하게 만들었고 소름 끼치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그제서야 나도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어느 여름밤 나는 우연히 평소 늘어놓던 오래된 카메라 필름들 중 일부를 발견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카메라 속 필름이 유독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호기심에 필름을 현상하기로 마음먹고 필름 현상기를 꺼냈다. 현상된 필름에는 이상하게도 낯선 얼굴들이 찍혀 있었다. 문제는 그 얼굴들이 모두 나와 관련이 없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 같았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어두운 방 코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불안을 느낀 나는 통로에 설치된 거울을 무심코 바라봤고 그곳에는 나와 눈을 마주친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나는 충격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거울 속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나처럼 말없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때 유난히 소름 끼치는 소리가 한옥 천장에서 들려왔다. 아마 바람 소리일 거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꼭 무언가가 천장을 걸어 다니는 듯한 무거운 발소리였다. 우리는 불을 켜기로 했고 갑작스러운 빛의 방 안은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불자가 꺼지자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느리고 규칙적인 두드림이었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그 소리가 너무 집요했다. 겁에 질려 모두가 하나둘 문을 향해 다가갔고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대로 열려있는 벽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밝자마자 급히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다. 한옥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을 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낯선 얼굴이 보였다고 한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종종 과거의 그 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아무도 그 장소에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존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환영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꽤나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르살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갔고 결국 그곳은 거의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과 함께 방학을 맞아 옛날의 기묘한 사건들을 조사하러 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경험이 되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은 지금도 제 꿈에 자주 나타날 정도로 끔찍하고 신비로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 일행은 오래된 마을 회관의 짐을 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멀리서 오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바람에 날린 나뭇잎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의 출처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숲속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우리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지만 그 우물에서는 확고한 느낌이 났습니다. 오래되고 사용되지 않은 우물이라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 자아냈죠. 친구 중 하나가 호기심에 우물을 들여다보려 하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후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급히 그곳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우리는 마을의 유일한 식당 주인인 할머니를 만나 그 우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경악한 얼굴로 그곳은 절대 다시 찾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우물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저주받은 곳이라며 수십 년 전에도 그 우물에서 실종 사건들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은 그 이야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기록 보관소를 뒤지던 중 우리는 그 우물과 관련된 오래된 전설을 발견했습니다. 옛적 그 우물에서는 종종 미스터리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자신의 사연을 풀어줄 이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조사 중이던 저희 중 한 친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친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날 밤 그의 비명만이
숲속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을 고작 지새웠습니다. 결국 경찰이 투입되어 조사를 시작했지만 단 한마디로 사건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칼큰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그 우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우물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에서 우리는 친구가 남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물 벽에 새겨진 자기 이름과 미안해 라는 문구였습니다.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물의 미스터리함과 우리 친구의 실종이라는 사건은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을을 떠나오게 되었고 그날 밤 이후로 아무도 그곳의 비밀을 풀려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진 채입니다. 마을과 그 우물은 지금도 잊힌 채 조용히 존재하고 있겠죠. 마치 다시금 누군가를 끌어들이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늦은 밤, 나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요즘 들어 회사 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이루기 힘들었기에 깊은 밤까지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유독 한적한 날이어서인지 오늘따라 더욱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사명 AM 컴퓨터 화면에서는 유령 같은 불빛이 깜빡였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공포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글은 짧고 간결했지만 기묘한 오싹함을 선사했다.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뭔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정말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스멀스멀 기어왔다. 3:30 AM 게시글의 충격을 잊으려 했었지만 갑자기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창문을 봐. 나는 짧은 메시지였다.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으나 다시 문자 알림이 울렸다. 창문을 얼른 확인해. 이번엔 계속 울리는 벨소리와 함께였다. 겁에 질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살짝 밀어 창밖을 확인했다. 하지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깊은 숨을 몰아쉬며 돌아서는 순간 옆집에서 왔던 낯선 문자를 생각해냈다. 사형 AM 문득 고요한 정적 속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톡톡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눈을 질끈 감고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고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다. 창문으로 향한 나는 공포 속에서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핸드폰 화면에 사라진 글자가 다시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야. 4:30 AM 두려움이 극에 달한 나는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느새 닫았던 창문을 다시 열었다. 나를 보던 그 공포는 더 이상 글의 이야기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커튼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 등골을 타고 흐르는 한 줄기 찬 기운이 나를 덮쳤다. 갑자기 방 안의 불이 깜빡거렸다. 그러더니 한순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뼈 마디마디가 얼어붙어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소리가 멈췄다. 창밖을 다시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누군가의 환영처럼 느껴졌다. 혹시 이것이 꿈은 아닌가? 나는 자신을 꼬집어 보았다. 오형 A의 아침이 밝아왔고 무심코 밖을 내다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나는 지난 밤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 주변과 방 안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흔적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가끔씩 그 공포 게시판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온몸의 전율이 일었다. 덧없는 공포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